안녕하세요, 캐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토마토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본 후 그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라구 볼로네이스 소스는 레스토랑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여러분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나와보았고요. 우선 중요한 다진 소고기 ground beef를 먼저 구입해볼게요. 와, 캐나다와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 차이군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스테이크 부위보다는 싸기 때문에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그것, 바로 지방을 얻기 위해 베이컨을 구입해봅니다. 그리고 치킨 또는 비프 스톡을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골국물 팩을 구입해볼게요. 볼로네이스의 경우 밀포화가 필요한데요. 당근, 샐러리, 양파이죠. 집에 양파와 당근은 있어서 샐러리 작은 용량으로 한 팩 구입해볼게요. 그리고 우유 250ml 한 팩 구입하려고 했는데 대형마트라서 그런지 묶음으로만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0ml로 구입해볼게요. 남으면 그냥 마시려고요. 그라나 파다노 경질 치즈도 하나 구입해보았고요. 와인의 경우 레드 또는 화이트,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저렴하고 달지 않은 것으로 구입하면 좋아요. 저는 집에 와인이 있어서 패스. 파스타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오늘 리가토니라고 불리는 파스타 종류를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 하나 구입해봅니다. 토마토 소스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료들을 손질할게요. 제 채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밀포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실 거예요. 양파, 샐러리, 당근이죠. 모두 작은 사이즈 다이스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양파 먼저 자르고요.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면 되고요. 그리고 샐러리 잘라줄게요. 샐러리의 경우 겉에 섬유질 성분의 껍질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작은 사이즈로 자르고 오랜 시간 끓여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레스토랑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당근도 작은 다이스 해줍니다. 당근은 단단하고 둥글기 때문에 항상 한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준 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잘라줘야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밀포화를 다 자르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오고요. 다음은 생파슬리를 시프나드로 잘라주도록 하고요. 베이컨도 작은 사이즈로 잘라줄게요. 제가 일했던 레스토랑들의 경우 보통 벤추에라를 사용했는데요. 두 종류 모두 삼겹살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벤추에라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베이컨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와인도 미리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와인은 레드, 화이트 중에 어떤 와인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꼭 드라이한 와인을 사용해야 해요. 와인에서 드라이하다는 것은 달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리를 위한 와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집에 마침 레드 와인이 있었는데요. 카베르네 소비뇽 포도 품종이고요. 차트를 보면 적당하게 드라이한 품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인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요인에 의해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오래된 와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니 당황하지 않고 코크를 제거해주고요. 와인 안으로 들어간 코크의 경우 이렇게 거름망을 이용해서 걸러주면 좋을 거예요.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우선 베이컨을 먼저 조리해주면서 지방 성분을 뽑아주도록 할게요. 이 돼지 지방을 사용해주면서 요리의 풍미를 향상시켜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방이 어느 정도 나오고 베이컨도 조리가 됐다면 베이컨이 오버쿡 되지 않게 잠시 빼주도록 하고요. 이제 베이컨 기름에 다진 소고기 ground beef를 넣어서 searing 하도록 할게요. 어떤 셰프분들은 밀포화를 먼저 조리하고 그 위에 다진 소고기를 넣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고기의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고기를 볶아주면서 적당한 황금빛이 날 때까지 조리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가 찜이 되지 않고 적절한 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방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 조절과 시간 조절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절을 잘 해줘야겠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고기를 넣었더니 역시나 고기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팬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시어링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고기의 반을 잠시 따로 보관해주고 반씩 조리해주면 돼요. 반씩 구워주니 고기의 색이 잘 나올 수 있었어요. 소고기 또한 과잉 익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꺼내 베이컨과 같이 준비해둘게요. 밀포화를 조리하도록 할게요. 스웨링 조리 방식으로 중불에 익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주는데요. 다진 마늘의 경우 미리 넣으면 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조리하도록 할게요. 밀포화가 적당하게 조리됐다면 이제 와인을 넣어서 디글레이징을 해줄 건데요. 아까 베이컨, 소고기, 밀포화를 조리하면서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맛있는 성분들을 와인을 넣어주면서 벗겨주는 과정이에요.
디글레이징이 잘 됐다면 다시 조리해둔 고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치킨 스톡 또는 비프 스톡을 넣어주는데요. 여러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골 국물 팩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를 약 1컵 정도 넣어줄게요.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좀 더 강한 토마토 맛을 위해 토마토 페이스트를 밀포와 같이 볶아주는 요리사분들도 있어요. 저는 보통 토마토 소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대로 조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는 경우 이 라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기 베이스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의 양보다는 고기의 양이 많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토마토 소스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을 알아야 응용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생파슬리를 적당하게 넣어주고요. 이제 라구 소스를 시머링 해주면서 졸여주도록 할 건데요. 졸여주는 시간은 주방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스톡과 소스를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약 40분 정도를 끓여주면서 적당한 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졸여주었고요. 이렇게 졸여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재료에서 좋은 맛 성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고기의 경우 적당하게 부드러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조리할 경우 고기 내부의 근섬유들이 과잉 파괴되어 고기 본연의 씹는 맛과 수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과 불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바닥이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조리할게요. 자, 약 40분 후에 적당한 농도의 소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무리로 라나 파다노 경질 치즈를 넣어주면서 소스의 풍미를 한 단계 올려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를 넣어주면서 간을 맞춰주면 완성. 맛있는 볼로네이즈 소스를 만들었으니 파스타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리가토니 파스타를 약 12분 조리해 주었고요. 소스와 잘 버무려준 후에 접시 위에 올리고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면 근사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맛있게 먹고 촬영 장비들을 해체한 후 편집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순간 생각난 재료 한 가지. 우유의 경우 필수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저장해둔 볼로네이즈 소스를 꺼냈고요. 냉장 보관을 할 경우 이렇게 걸쭉하게 굳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넣어서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었고요. 소스의 온도가 오르자마자 우유를 약 250ml 정도 넣어주었어요. 이제 잘 섞어주고 아까 넣은 약간의 물과 우유를 졸여준다 생각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었고요. 이제 어제 남은 파스타까지 넣어서 잘 섞어주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한 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해볼 만한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유 말고 생크림을 넣는 요리사분들도 있으니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조리 영어 표현, 달지 않은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해주세요. Deglaze it with any dry wine. Deglaze it with any dry wine. 그래서 한번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